이어서 두 번째 시 곰국 끓이던 날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곰국 끓이던 날. 여러분들 곰국 알죠? 아, 겁나 맛있습니다. 자, 갈래, 자유시, 서영시 또 나왔습니다. 성격, 회고적, 고백적 이렇게 되는데 회고가 뭐였죠?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 고백적이라는 것은 사랑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표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곰국을 끓이면서 느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되어 있습니다. 자, 별난시입니다. 곰국을 끓이는 어떠한 경험을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에서 반드시 곰국 끓이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곰국을 끓이다가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드러난 식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미 답 다 나왔습니다. 경험. 어떤 경험요? 곰국을 끓이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여러분들 이미 다 끝났어요. 수업 끝. 하면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 화자의 자기 반성과 후회의 심정이 고백적으로 드러났다. 아까 고백 나왔죠? 뭘 고백했느냐? 자기 반성, 자신의 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총 2연이죠. 1연은 경험이고요. 말 그대로 2연은 깨달음입니다. 자, 무엇을 경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모의 칠순잔치 부족 고맙다며 후배가 사골 세트 사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골 세트죠. 선물 받는 사골 세트니까 썩혀요. 끓여 먹어야죠. 보겠습니다. 도망난 뼈에서 기름 발라내고 하루 반나절을 내리고 왔으나 일단 사골 세트 선물 받았으니까 하루 반나절. 어떤 시간입니까? 긴 시간 정성 들여 고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만난 국물 나와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근데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지 않아. 이렇게 됐네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정성 들여 고왔는데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지 않았대요. 그럼 텁텁한 국물이 뭐냐? 진한 국물. 이러면 됩니다.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았대요. 이상하죠? 열심히 고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겠습니까? 후배를 가서 때려요. 어디서 짭을 갖다 줬어. 그게 아니라 왜 진한 진국이 우러나오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단골 정육점에 물어봤대요. 물어보나 마나 그런데 답이 암소랍니다. 웃기죠?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지 않는데 암소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암소는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몇 배 새끼나 저 빨리다 보니 암소니까 새끼를 낳겠죠. 낳긴 낳는데 한 마리만 나올 거예요. 겁나 많이 낳는다고요. 그리고 그것마다 저 빨린다고요. 모유수유 한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몸피는 바타, 야위고, 몸피는 바타, 말이 어렵죠. 무시하고 읽어볼게요. 야위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질은 질겨졌다라는 거죠.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암소의 상태가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고기 값이 황소 절반밖에 안 되고 같이 폭락 이렇게 되는 거죠. 뼈도 구멍이 숭숭 뚫려 우러날 게 없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은 이유는 암소 때문이었는데 그 암소 때문에 그 암소가 왜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냐 보니까 새끼를 낳아서 모유수유 새끼한테 다 줘버리니까 그 암소는 야위고 육질마저 질겨지고요. 그 다음 같이 떨어지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아무리 하루 종일 고아도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시적 화자의 경험입니다. 이게 경험이라고. 그 다음 2연에는 뭐 나올까요? 이 경험을 통한 시적 화자의 깨달음 나오겠죠. 무엇을 깨달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랬구나. 뭐뭐구나. 뭘 뜻하죠? 깨달음을 의미하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평생 장승처럼 눕지도 않고 피부치 지켜온 어머니라고요. 다시요. 평생 장승처럼 눕지도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장승이 뭡니까? 옛날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마을 입구에 귀신으로부터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겁나 무섭게 생긴 얼굴들 막 해가지고 길게 한 2m 정도 되게 이렇게 새겨놓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게 장승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늘 꼽혀 있으니까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울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누구를요? 엄마를요. 그러면 어머니를 장승에 비유했는데 이 비유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낼까요? 장승처럼 눕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24시간 눕지 않고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겁나 피곤하겠죠. 이거는 어머니의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희생은 희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피부치 지켜온 어머니라고요. 이때 피부치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렇듯 온전한 한생. 저렇듯 온전한 한생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어머니의 한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내가 식빵속처럼 파먹고 살아온 거였구나 깨달은 거죠. 어떻게? 내가 식빵속처럼 파먹었다고요. 여러분들 가끔 식빵 먹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빵 이렇게 생겼죠. 그걸 들고 겉에서부터 베어 먹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들고 속만 이렇게 파먹는데 알맹이만 파먹고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버려요. 금수저. 그러니까 얘도 그런 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 그렇게 알맹이만 싹싹 빼먹고 살았다고요. 누구 알맹이? 엄마. 즉 나 식빵속처럼 파먹고 살았다는 것은 엄마를 내가 뭐 했다? 희생시켰다라는 거죠. 내가요. 그 다음에 그 불면에 충혈된 동공까지도 나 쪼아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면이 뭐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충혈되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밤새 열심히 공부하겠죠. 한 2, 3주 남았으니까. 그럼 눈 벌겋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험 공부한다고 눈 벌겋게 됐을까요? 아니죠. 자식들 어떻게 될까봐 혹시라도 아프면 밤새시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러한 충혈된 동공까지 쪼아먹고 살았다는 거죠. 파먹고 살았다, 쪼아먹고 살았다. 엄마 희생시키고 살았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갉아먹고도 모자라. 이때 뼛속까지 갉아먹는다. 파먹고 살았다, 쪼아먹고 살았다. 똑같은 의미. 희생시켰다. 이런 거죠. 한 방울에 수액까지 짜내서 목 축이며 살아왔구나. 이때 목을 축인다는 것은 내 목을 축이는 거지 엄마 목을 축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목을 축인다는 것은 엄마를 희생시키며 살아왔다. 그러면 한 방울 수액까지 짜냈다는 것, 동공까지 갉아먹었다는 것, 식빵속처럼 파먹었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희멀건 국물. 이때 희멀건 국물은 1년의 내용 가지고 온 겁니다. 텁텁한 국물이 우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희멀건 국물이 되는 거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세요. 엄마의 뿌연 눈물이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뿌연 눈물은 뭘 드러낼까요? 엄마의 희생을 드러내는 거죠. 1년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산 자신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을 깨달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구나, 살았구나, 있었구나. 이거 전부 다 구나 뭘 드러낼까요? 깨달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반드시 나오는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암소, 어머니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자, 암소는 새끼 키우느라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어머니는요, 당신의 몸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키웠다고요. 뭔가 와닿죠. 그러면 공통점은 뭔데요? 자신이 낳은 새끼나 자식을 키우기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보다 자식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대상이 바로 암소와 엄마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시 곰국 끓이던 날 살펴봤습니다.